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대위 황서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군대 컨텐츠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8월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개업 공인중개사만 온라인에 광고를 올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들이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올해는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써 한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2017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약 3개월 정도의 수험 기간을 통해 열심히 공부해서 운이 좋게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누군가는 혹시 너가 이미 군대에서 공부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법 관련 전공을 택한 거 아니냐? 라고 혹시나 궁금해하실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대학교를 어문계열과 무역 복수 전공으로서 법과는 일체 관련이 없었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부동산의 부자도 잘 모르는 초짜였습니다. 그냥 저는 모르는 게 오히려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할 수 있는 데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동차로서 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하였고, 그 전략이 다행히 맞아떨어져서 제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분들께서도 제가 썼던 전략이 꼭 먹히기를 바라며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세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로서만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이해가 되시 않으실 수도 있어서 그때 당시 다음 035라는 카페에 합격 수기글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제 시험 공부법은 정말로 전략적으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 공부법을 못 믿으시겠다 싶으시면 그냥 이 영상을 안 보시는 게 수험생분들의 시간 절약에 있어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셀 H 제 닉네임입니다. 2017년 11월 11일에 작성한 글로써 그때 당시 조회수가 매우 높게 나왔었던 글이었습니다. 올해 첫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게, 공부하기 전에 저는 다음이나 네이버에 035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셔서 꼭 한번 합격자들의 수기를 읽어보시는 걸 매우 추천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합격자들 수기는 정말 다양합니다. 저처럼 3개월 만에 동차도 있고, 뭐 1년 만에 동차, 뭐 2년 만에 동차, 뭐 다양한 합격 수기들이 있는데 분명히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합격자들의 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합격자들의 수기를 꼭 한번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된 이유가 뭐냐면, 나와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 그 합격자들의 수기가 내 선행 지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비슷한 식으로 공부를 하면 나도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고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처럼 3개월 만에 동차를 위한 분들도 있겠지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고, 뭐 직장인 분들인데 나는 올해 1차만 할 건데 너의 지금 합격 수기가 너의 공부법이 과연 나한테 맞을까? 라고 봤을 때 모든 걸 제 것만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만 맞는 상황을 접목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합격 수기에 나와 있는 걸 전체적으로 비교하면서 맞는 거, 할 수 있는 것만 따와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공부를 하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저의 시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1차 시험은 평균 65점으로 부동산 개론 70점과 민법 6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평균 67.5점으로 중개사법 67.5점, 공법 65점, 공시법 70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합격을 하였습니다. 네, 저는 어떠한 과목도 60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며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뭐 쉬운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고 안 좋은 과목에서 저득점을 받아서 평균 60점 이상 나오는 공부가 아닌 전략적으로 다 배분을 해서 합격했다는 점, 시험 점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 시험 기간과 공부량은 어떻게 됐냐면요, 기간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17년 10월 27일까지 총 104일간 공부를 하였고 주 6일씩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왜 7월 17일부터 공부를 했냐면 17년 6월 30일 날 제가 대위로서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약 2주간의 쉼을 갖고 공부를 시작을 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계속 공부를 하였으며 일요일 하루 정도는 무조건 쉬면서 다음 주 공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은 일일 단위 약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순수 공부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이 순수 공부 시간은 항상 제가 공부를 할 때 스탑워치를 가지고 공부에 시작하면 체크를 하고, 피곤해서 졸거나 집중이 안 되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을 때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할 때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평균적으로 제가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순수 공부를 했다는 걸 제가 계속 체크를 하였습니다. 순수 공부 시간을 체크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교재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이전에도 뭐 교재 3권이면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제가 사용했던 교재는 방문각 공인중개사 17년도에 나온 기초입문서 1, 2차 한 세트, 그리고 방문각 핵심요약집 1, 2차 한 세트, 그리고 기출문제집 1, 2차 한 세트 총해서 3권과 방문각 강사 자체 교재 1권 총해서 4권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실 게 분명히 제가 이전 영상에서 3권으로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는데 4권이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기초입문서는 사놓기만 했지 보지를 않았습니다. 시간도 부족했고 그 방대한 양을 굳이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과목별 어떤 식으로 봤냐면 이거를 한번 잠깐 영상을 멈추고 보시고 가세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몇몇 분들이 러셀님, 제가 아는 분이 이전에 합격하셔서 그분의 책을 받아서 공부를 하면 될까요? 제가 이전 29회, 30회 책을 받아서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 관련된 시험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법이라는 건요 매년마다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시험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크겠죠. 왜? 이번에 시험 본 수험생들이 과연 개정된 법을 알고 있을지 안 알고 있을지 당연히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낼 겁니다. 근데 10만원, 20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전 책들을 본다.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오면 내가 과연 그거를 맞출 수 있을까요? 틀릴 거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 10만원에서 20만원 되는 교재비를 조금 본인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그걸로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교재를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만큼 교재를 막 한 20권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교재를 사는 거에 대해서 말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교재는 무조건 최소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교재가 너무 많아버리면 시간 안에 그 책을 다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솔직히 의문이고요. 최대한 단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 책을 몇 번을 돌려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효율적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책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상대평가에서 상대방보다 하나라도 더 맞아서 점수가 높게 나와야 합격하는 시험이라면 다권화해서 여러 번 보는 게 좋겠지만 이 시험은 아주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절대평가라는 점입니다. 절대평가라는 건 기준점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면 돼서 단권화해서 그 부분을 반복 숙달하는 게 가장 좋다는 점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추가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본인이 여태까지 샀던 책들을 다 한번 펼쳐보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선 기초, 핵심, 또 시험 몇 달 전에 시험에만 나오는 걸 또 핵심, 강사 자체 교재, 다양한 명칭으로 엄청난 책들을 만들어내는데 보면 결국 다 내용이 비슷해요. 그렇게 봤을 때 그건 무슨 뜻이다? 출판사에서는 어찌됐건 책 판매를 통해서 또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별의별 이름으로 다 이름을 붙이면서 책을 출판하는 겁니다. 만약 소비자가 그걸 사면 합격을 조금 더 잘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꼬드기면서 아니면 안 사면 뭔가 불안하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책을 출판을 해요. 그러면서 책을 판매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상술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더 이상 낚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방문각이든 에듀윌이든 해커스든 어떤 출판사든 상관없어요. 모두 다 그 책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출판사에서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그냥 본인한테 맞는 책을 사세요. 그때 무조건 핵심 요약집은 꼭 사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은 꼭 사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핵심 요약집과 기출문제집, 밑줄 긋기를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 두 가지는 꼭 필수로 필요하고 제가 왜 강사 자체 교재를 추천을 드리냐면 인강을 보실 땐 그 강사들이 대부분 자신의 자체 교재를 베이스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핵심 요약집만 보고 그 강사의 강의를 들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이게 어딨지? 라고 하면서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핵심 요약집에 안 나올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자체 교재에는 나왔지만 내 책에는 안 나왔다 했을 땐 제가 이렇게 다 적었지만 자체 교재를 보면 이게 다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너 자체 교재 샀다면서 여기다 왜 넘겼냐? 라고 또 물어보신다면 마지막쯤 됐을 때는 저는 정말 이 핵심 요약집 하나와 기출문제집으로만 공부를 했었습니다.
강사 교재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편했었기 때문에 정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그런 내용들은 다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옮겨놨던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권화해서 반복 숙달을 했던 거예요. 추가로 책을 한 권 더 사야 되는 게 있다면 저는 기출문제집이 보면 파트별 나오는 기출문제집이 있고 20회, 21회, 22회, 23회 회차별 기출문제가 나오는 문제집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한 시험 한 1, 2주 전에 사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 삼아 지금이 내가 시험이라 생각하고 모의 시험을 한번 봐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전 만약에 시험이었다면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 시험 기출문제집을 풀었는데 합격 점수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 자신감이 생기면서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핵심 요약집과 기출문제집 그리고 강사 자체 교재만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저의 공부법과 해독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까지 약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5개월 동안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1차든 2차든 동차든 분명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저도 주 1회에서 2회 정도 도움을 드릴 테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리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시청자분께 도움을 드릴 테니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오늘 또 화이팅 하시며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